네, 일반 물리 2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광속이 모든 관측자에게 일정하면 시공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동시성이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기차에서 불을 양쪽에 빛을 이제 도달시키는 가상의 실험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연 효과.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걸 유도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이번엔 공간에 관한 문제인데 길이 수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ength contraction 또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로렌츠 컨트랙션, 로렌츠를 해서 로렌츠 컨트랙션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이 이제 움직이는 어떤 앨리스라고 하는 움직이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 이제 시계가 무빙 클럭이 얘가 이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천천히 흐르냐면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델타 지난 시간 한 걸 보면 잠시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한 것이 그러니까 바비 보기에 앨리스의 시간은 이만큼만큼 조금 흐르는 거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유도를 했잖아요. 요 사고 실험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t가 앨리스의 시간인데 앨리스라고 합시다. 앨리스의 시간이 이만큼 이제 천천히 흐른단 말이에요. 1-v 제곱 나누기 c 제곱의 루트 씌운 거에 델타 t. 이거 이제 움직이는 물체고 얘는 이제 정지해 있다는 건 물론 이제 관측자 기준으로 이 얘기긴 하지만 밥의 기준으로.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뮤온 라이프타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이제 빛에 가까운 속도로 거의 이제 빛의 V가 이제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을 하면 얘가 이제 시간이 우리가 원래는 어떤 이제 이 거리를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앨리스가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앨리스가 이제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앨리스의 이동 거리가 V의 속도로 S라고 합시다. V는 물론 C보다 클 수는 없는데 광속보다는 광속에 근접하. 예를 들어 뮤온의 경우에 99.8% 광속에 그 정도가 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놈이 얼마가 되냐면은 델타 X라고 합시다. 이걸 델타 X라고 하고요. 델타 X는 물론 이제 밥이 관측한 지상에서 관측하는 밥이 보는 이제 길이 물체 이동 거리인데 델타 X가 얼마인 공간이 V에다가 델타 T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얘가 거의 C의 속도로 1초 동안 이동을 했다. 델타 T가 1초다. 델타 T가 1초다라고 치면
얘가 이제 거의 그 1광초, 그러니까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를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앨리스가 보기에 얘가 이동하는 게 앨리스인데, 앨리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 앨리스 자신이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 저기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는데 그 델타 t가 얼마고 하니 그 1초가 아니라 이만큼밖에 안 돼요. 1-v제곱 분의 c제곱 해서 델타 t. 이거는 얼마냐면은 델타 t가 1초일 때 1초보다 훨씬 적죠. 그쵸? 그래서 뭐 0.01초라고 합시다. 001.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의 마이너스 3승초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초 동안에 그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여기 델타 x를 가려면 그 광속의 1000배로 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델타 x에다가 아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델타 x가 아니라 그 10의 마이너스 3승 동안에 그러니까 델타 t 무슨 얘기냐면 이 속도, 평균 속도를 생각하면 델타 t분의 앨리스가 보는 평균 속도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1광초 3 곱하기 10의 8승미터를 다시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퍼 세크로 나눠주면은 아니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세컨드로 나눠주면은 이게 광속의 그 대략 10의 3승에 곱하기 c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광속의 1000배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사실은 앨리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앨리스가 관측하는 길이가 수축이 됩니다. 수축.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델타 x가 실제로는 델타 x 이만큼 간 게 아니고 그 앨리스의 관점에서는 그 밥이 바라보는 그 밥이 관측하는 길이에다가 이만큼 v제곱 나누기 c제곱 곱하기를 해줘가지고 그 거의 이제 원래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타임 다일레이션 팩터만큼의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 델타 x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델타 t분의 델타 x가 얼마인고 하니 이게 원래 시간에다가 이만큼 곱한 거에다가 1-v제곱 c제곱 델타 t분의 역시 길이 수축 효과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델타 x 해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원래 속도 v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앨리스는 v의 속도로 이동을 했는데 밥의 관측에 따르면은 이게 거리가 훨씬 많이 간 거니까 1000배씩이나 간 것이 되니까. 자, 이게 아주 재미난 결과를 우리가 났는데 우리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을 하면 그 축지법을 쓴다는 얘기죠.
이 마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내가 이제 여기서 그 백광년이 떨어진 예를 들어 만광년이 떨어진 어떤 다른 일광년만 합시다. 일광년이 떨어진 다른 곳에 이제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1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준은 지상에서 관측하는 기준이고요. 내가 이제 여행자가 되면 거의 광속에 근접하는 속도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타임 다일레이션 효과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길이도 단축이 돼요. 그래서 갔다 올 수가 있죠. 빠른 시간 내에 반나절 만에 갔다 올 수가 있는데, 로켓의 속도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갔다 오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죠. 물리적으로 아주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랭스 컨트랙션이 일어나고요. 랭스 컨트랙션은 우리가 유도한 건 아닌데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일종의 패러독스가 하나 있는데, 헛관과 사다리의 패러독스, 이름을 이렇게 붙입시다. 이게 뭐냐면 시골에 어떤 집에 농사를 짓는 집인지 모르죠. 부녀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시간이 남아서 농한기라서 열심히 이제 상대론 책을 보고 있었어요. 상대론은 책을 보다가 방금 내가 이제 강의한 이제 로렌츠 컨트랙션, 랭스 컨트랙션을 부분을 봤어요. 아하. 자, 골칫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 창고에 안 들어간다, 이런. 창고에 안 들어가는데 얘를 빨리 이동시키면은 이제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 아무튼간에 이게 둘 다 이게 이제 레스트 프라임 둘 다 이제 정지해 있는 상태죠. 둘 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근데 사다리를 빨리 이동시킨 다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랭스 컨트랙션 때문에. 이게 이제 아빠가 생각하는 거, father's view예요. 그 다음에 문을 꽝 닫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딸한테 그걸 시켰는데, 네가 얼른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가지고 사다리를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내가 문을 닫을 테니까.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딸이 듣고 뭔가 이상하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상대론에 따르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실제로 들고 가려고 뛰어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딸이 앨리스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볼 때는 사다리는 정지해 있죠. 사다리 들고 뛰니까. 대신 헛간과 지구가 이제 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뷰가 되는데, daughter's view. 자, 그러면 오히려 이게 수축되는 거는 사다리가 아니라 이제 헛간이 될 거 아니냐. 자, 이런 종류의 패러독스인데, 자, 이건 자세하게 답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맞는가? 누가 맞는가? 누가 맞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사다리를 넣을 수 있는가? 집어넣을 수 있는가? 뭐 사다리를 실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도 따져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 해결은 역시 해결의 실마리는 서로 다른 측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하는 우리가 타임 다일레이션도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 그게 모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순이 아닌 이유는 서로 다른 걸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길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은 특히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길이는 조심해야 되는데 정지해 있으면 상관없는데 길이를 재는 거는 어떤 두 위치라고 하면은 그 사다리의 여기와 A하고 B를 얘기하는 거겠죠. A, 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XA라고 합시다. 이 위치를 두 위치를 XA, XB라고 합시다. XA, XB 동시에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XB-XA.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동시라고 하는 게 동시가 아이들 시가 아니라 동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란 말이죠. 절대적인 동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떨어진 두 위치 사이에 어떤 동시라고 하는 거는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관측하는 사다리의 길이하고 딸이 보는 사다리의 길이 또는 이제 헛간의 길이하고 서로 다른 측정을 하는 거다. 일단 이게 간단한 답의 클로저, 그 실말이죠. 뭐 요 문제는 이제 깊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상대론을 뭐 마냥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늘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빼고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뭘 이제 지금부터 할 거냐면 서로 두 관측자 간에 이제 시간도 상대적이다, 뭐 길이도 상대적이다, 뭐 시간도 천천히 흐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로렌츠 변환 이름이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서로 상대 속도 V라고 할까요? V로 움직이는 두 관측자가 나타내는 좌표 있죠. 두 관측자가 갖는 좌표, 시공간 좌표들의 관계에 관한 변환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인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씁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얘는 이제 앨리스가 x축으로 x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 어느 축을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그러니까 밥이 가만히 있는 좌표계고요. 밥의 기준에서, 물론 앨리스도 앨리스의 기준에서 가만히 있죠. 근데 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v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밥의 좌표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 y, z 그 다음에 t 이렇게 부르고요. 앨리스의 좌표계를 프라임을 붙입시다. 전부 다 프라임드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z 프라임, t 프라임 이렇게 일단 쓰고요. 일단은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고전역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갈릴리안 렐러티비티를 쓰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속으로 움직이는 모든 운동은 동일한 법칙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을 만족을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변환을 에서의 시공간의 변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갈릴레이 호수가 아니라 갈릴레이의 변환이라고 부르고,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시간은 동일하죠. 시간은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해요.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최근 몇 시간에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19세기 물리학자들에게는 시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t 프라임은 t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움직이니까 y나 z도 다 똑같아요. 자, x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위치가 있어요.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합시다. 요거 위치가 x가 있는데, 요거 y 값이나 z 값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데 x 값은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x 값이 x 또는 x 프라임인데, 요 위치가, 거리가. 근데 앨리스가 보기에 x 프라임 자기의 x 좌표는 밥이 보는 좌표에 비해서 점점 시간에 따라 줄어들죠. 이동을 하죠. 얼마만큼 이동을 하냐면은 x-vt -vt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축이 v만큼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오냐? 원점이 있다고 쳐봐요. x 프라임 제로라고 하는 놈은, 요 원점은, x 프라임 제로는 얘가 x는 vt이기 때문에, 그쵸? 원점이, 그러니까 앨리스의 원점은 v의 속도로 x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따져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게 더 이상 사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사실이면은 뭐 상대로는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빛이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한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예를 들어 여기서 빛을
빛이 있는데 빛을 우리가 이제 밥의 원점에서 우리가 빛을 이제 그 펄스를 보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구형으로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구형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텐데, 그죠? 너무 좀 크게 쓰니까. 자, 이게 앨리스가 보기에는 만약에 고전역학적인 룰에 따르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앨리스가 보기에는 이쪽 방향의 빛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 방향의 빛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 텐데 실제로는 이 앨리스가 보기에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관측한 똑같은 빛을 쐈는데 우리가 이거 역시 앨리스한테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고전역학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고정된 걸로, 시간이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빛이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한 속도로 이동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형으로 빛이 퍼져 나간다. 불을 켜면 원점에서. 자,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광선은 이동을 하는데 이게 밥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거리가 광선 이 위치가 이게 거리의 제곱이죠. 이게 시간 속도에다 시간만큼 곱한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퀄 0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앨리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앨리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해보시면 이게 두 개 동시에 갈릴레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알 수가 있는데 in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갈릴리안 트랜스포.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종류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만족해야 될 조건을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보면 되죠. 일단 물론 이제 이 갈릴리안처럼 리니어 해야 되고, 리니어 우리가 to find 목적은 이런 거예요. 목적이 to find the transformation인데 변환을 찾는 건데 여기 1번 이거 1번이라고 합시다.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면은 1번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이라고 하는 거 이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리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x 프라임이 뭐 갑자기 아니 y 프라임 뭐 이게 뭐 x의 제곱 나오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부 리니어하다는 얘기고요. 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론 그건 결과적으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V가 아주 작을 때는 C에 비해서 얘는 이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가 작은 영역에서는 일어나는 물리 법칙은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구하려고 하는데 x 프라임이 0인, 그러니까 앨리스의 원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프라임이 0이면 이게 뭐냐면 x는 vt죠. 이거는 변하지 않죠. v란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x 프라임은 x-vt 이렇게 쓰는데 뭐 여기에다 어떤 감마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v의 함수인 것으로 밝혀지는데, 자,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나 y는 같아야 돼요. z 프라임하고 z는 이게 왜 같아야 되냐면은 서로 반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메트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앨리스하고 밥의 관계는 그냥 v를 마이너스 v로 뒤집은 것 뿐인데 y 방향으로는 속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다른 상수를 갖게 되면은 이게 모순이 생기고요. 뭐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여러분은 시메트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를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또 역시 같은 시메트리 때문에 밥의 좌표를 앨리스의 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v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가 0이란 얘기는 x 프라임은 마이너스 vt가 되고요. 그럼 이게 x 플러스 vt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똑같은 감마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도 이제 시메트리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2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했는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여기에 갈릴리안 리밋은, 뉴트니안 리밋은 감마가 1이고 t 프라임이 t인 경우죠. 여기 잘못 썼는데 x 프라임 t 프라임.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어떤 빛이 우리가 불을 켰을 때 라이트 시그널을 이제 원점에서 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언제? sent at x, 그러니까 원점에서 at the origin, 그러니까 이제 x, y, z가 다 0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x도 0, 그러니까 y, z는 다 0이고 x 0, t 이퀄 0에서 보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볼 때도 원점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두 사람 관측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밥이 관측을 할 때는 이 빛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시간이 t만큼 지나면 x가 ct가 되겠죠. y, z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앨리스가 보기에는 이게 빛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y가 y가 아니라 x 프라임이 t 프라임, 역시 같은 광속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거를
1번식에 넣어요. 1번식에 넣으면 1번식이 아니라 그 얘를 먼저 1번식에 넣고 1번식에 넣으면 여기에 넣으면은 x 프라임 대신에 ct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감마에 x 대신에 이거 두 개 다 이제 1번식에 넣는 거죠. ct가 되고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겠죠. 또 이제 간단히 쓰면은 c 마이너스 v에 t 이렇게 될 거고 이게 1번식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식은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ct가 감마에 x 프라임 대신에 ct 프라임 돼서 c 플러스 v의 t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로부터 우리가 t하고 t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구해지죠. 구해지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간단한데 여기다 다시 t 프라임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ct는 감마의 c 플러스 v의 t 프라임 대신에 이걸 다시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하면은 c분의 1에 c 마이너스 v에 감마가 들어갔어. 감마에 저기 뭐시냐 t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양변이 t가 지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감마가 t 이렇게 지워지고 감마 제곱에다가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을 한 다음에 다시 c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감마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감마 값을 구했어요. 1 나누기 루트에 1 마이너스 v 제곱 나누기 c 제곱 구했고요. 자, 감마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t하고 t 프라임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마 값을 집어넣고 거꾸로 여기 역산을 하면 t 프라임은 아니 그게 아니고 1번 2번 식에 다시 집어넣어요. 1번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1, 2번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원래 1, 2번식이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 x는 2번식을 먼저 넣으면 x는 감마에다가 x 프라임 대신에 감마 x 마이너스 t를 넣고 이건 2번식의 연고. 그러니까 1, 2번을 우리가 다시 결합하는 건데 그 다음에 플러스 vt 프라임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거꾸로 vt 프라임은 감마에 vt x하고 v를 뒤집은 거죠. 반대로 보내면서 플러스 감마분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건 뭐랑 같으냐면은 감마의 vt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제곱분의 1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x.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간단히 쓰면, 이건 사실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v 제곱 나누기 c 제곱이 되고요. 자, 이걸 쭉 정리하면 간단한 형태로 쓰면 t 프라임이 감마에 t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식인데, 시간에 관한 x에 관한 건 미리 구했고요. x에 관한 건 이미 썼고요. 감마에 x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y, z 프라임은 z. 자, 이게 다 구했어요. 이게 결국은 두 좌표에서의 시공간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감마 값은 구했죠. 우리가 1 나누기 루트에 1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속이 두 관측자에게 동일하다는 한 가지 사실 또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과정은 중학교 수학이에요. 딱 중학교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관측자 간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거꾸로 해도 되는데, 거꾸로 하면은 인버스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앨리스고 이쪽이 이제 밥의 좌표겠는데,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하면 t하고 t 프라임 붙은 거랑 프라임 안 붙은 걸 서로 맞바꾸면 되고요. 대신에 v를 마이너스로 프라임드 된 거랑 언프라임드 된 거를 맞바꾸면 되고, 동시에 v를 마이너스 v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 이래. 이게 x는 t부터 t는 감마에 t 프라임 더하기 c 제곱분의 v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x는 감마에 x 프라임 더하기 v의 t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y 프라임은 여전히 똑같고요. 관계가 없고. 자, 우리가 아무튼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 좌표 간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빛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시공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공간에 적용이 되는 거고, 아까 빛을 이용을 한 거는 빛이 두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모든 방향으로 c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 쓴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simultaneity 문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든가 뭐 타임 다일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랭스 컨트랙션이 다 유도가 가능해요. 유도된다. 거꾸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공간의 지오메트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서로 두 관측자가 바라보는 상대적인
그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아주 간단한 그 예만 생각을 해봅시다. An example. 동시성에 관한 문제인데 뭐냐면 그 여기 이제 두 관측자가 있고요. 두 관측자가 아니라 그 저기 두 관측자는 누구냐면 앨리스하고 밥이에요. 여기서는 밥은 지구에 있고 앨리스는 로켓을 타고 이동 중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금성과 지구 간의 이제 시계를 맞출 수 있겠죠. 금성에 시계를 갖다 놓고, 물론 당장에 맞추는 건 아니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금성까지 가는데 한 10분이 걸린다고 치면 빛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금성에 있는 또 다른 관측자나 또는 뭐 자동 시스템이나 거기에 보내서 지금 12시다, 10시다 라고 보내면은 10분 후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10시 10분으로 맞춰놓고 하면은 이제 두 개가 클럭이 동기화가 되겠죠, 시계가. 자, 그럼 동기화된 시간이 있다고 쳐요. 동기화된 시간이 있는데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있죠. 그 지구의 관측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t equal 0라고 칩시다. 이게 둘 다 at noon 12시에 라고 쳐봐요. 자, 근데 이제 앨리스가 봤을 때는 앨리스는 이제 비너스 방향으로, 금성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앨리스가 또 보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앨리스가 관측하는 시간이 있는데 앨리스가 관측하는 시간은 t 프라임이잖아요. 이거는 밥이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구하기를 감마 곱하기 t 마이너스 c제곱분의 vx라고 하는 걸 유도를 했죠. 그쵸? 근데 t는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이, 이건 없애주고, 그 시간이 동기화를 시킨 시간이라고 한 게 그 여기를 이제 그 거리에 따라, 아니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x equal 0라고 하고 여기를 x equal 그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t 프라임이 그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의 x가 되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x equal 0에서 t 프라임을 0으로 잡으면 이게 earth고 지구에서, 그 비너스에서는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의 l이라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비너스의 시간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동시라고 했던 것이. 자,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이제 어저께 강의 준비하면서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매번 달라져요. 지금 지구로부터 비너스까지 거리가 얼마냐? 물론 이제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 거리인데 그 뭐 2억 1,40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대략 빛이 한 12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 이 시간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델타 t가, 그러니까 아까 t 프라임이 마이너스 c제곱분의 감마가 들어가겠네요. 감마의 v의 l인데 l이 얼마냐면은
12분 빛이 12분 가는데 걸리는 거리. 12 minutes 아니지. 그 light minute라고 해서 light minute. 광분 뭐 이상한 단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빛을 이게 여기에 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뭐 감마에 C분의 V에 그 12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값이 따라서 이 속도가 작지 않은 V가 작지 않으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수십 분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원래 우리가 지구에서 동시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그 앨리스가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로는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2주 동안, 2주가 아니라 1주 동안 그 양자역학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